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유한기입니다. 오늘은 하안검 재수술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지방 재배치 수술 혹은 눈밑 지방 제거 수술 혹은 또 하안검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수술 이력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통해서 상태를 좀 자세히 확인을 했는데요. 15년 전에 눈 밑에 처진 살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한 수술 방식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눈 아래 바로 밑에 이 피부 쪽에서는 절개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고요. 결막 안쪽으로 해가지고 긴 절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봐서 과거에 눈밑지방 제거 수술을 받았던 걸로 일단 추정을 했고요. 수술 전 사진을 보면서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방들을 잘 이제 그 컨투어를 보면 이게 튀어나온 지방으로 보이고 여기도 일단 지방이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잘 보면은 양쪽 지방량의 차이가 좀 보이고요. 오른쪽 눈의 지방이 조금 더 적어 보이고 그나마 왼쪽 눈의 지방이 좀 더 많아 보이는데 과거에 지방 제거를 할 때 보통은 이걸 양쪽을 완전히 똑같이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눈밑 주름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눈밑 주름이 좀 있는데 일단 사진상 왼쪽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이미 자리 잡은 주름은 완전히 제거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하안검 수술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절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늘어져 있는 피부를 일단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이 정도를 제거한다고 보면은 좀 다이렉트로 이쪽에 있는 주름들 일부는 제거가 되겠지만 그 밑에 있는 주름들은 다이렉트로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위쪽에 있는 피부끼리 이제 당겨서 봉합을 하다 보면은 이 피부 자체가 좀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제 좀 펴지는, 그래서 깊은 주름이 옅은 주름으로 바뀐다라는 게 일단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구를 저 천장 쪽을 향하게 되면은 튀어나와 있는 지방들을 조금 더 보기가 쉬운데요. 지금 이게 튀어나와 있는 지방의 컨투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좀 있어요. 자, 수술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밑에 패여있는 눈물고랑이 깊이에 비해서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를 더 평평하게 만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 이식이 거의 필수적인 상태였고요. 그 지방 제거라고 하는 게, 자, 이게 지방 덩어리라고 볼게요. 의사들조차도 이 지방을 제거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제거가 깔끔하게 될 거라고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결막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지방을 노출되게 하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지방이 안 보이거든요. 이 안구 쪽을 좀 손으로 압박을 좀 해줘서 눌러줘서 압력을 줘야지만이 이 지방이 제 시야 쪽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평평히 제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압력을 풀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제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고루고루 양쪽을 다 똑같이 제거하는 건 정말 어렵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거의 신의 영역인 것 같고, 이 지방들은 언제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들이 없으면 또 너무 패여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제거보다는 적절한 위치로 재배치를 시켜주면은 정말 수술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술 후의 모습인데 3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면을 봤을 때 전에 이제 튀어나와 있던 지방들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은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 있던 지방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쪽 공간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일단은 3주째에는 당연히 잠붓기가 있습니다. 이런 잠붓기들 다 빠지는 거 한 3, 4주가 아니라 3개월, 4개월 이렇게도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절개했던 부분들도 역시나 3, 4주 되면 오히려 이제 더 티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 3, 4개월 되면은 굉장히 옅어지고 눈 밑에 있던 주름들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일부는 직접 제거가 됐고 일부는 좀 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구를 저 위쪽을 향하게 되면은 튀어나와 있는 지방 잘 보기가 쉽다고 했었죠. 잘 보면은 이제 현재 보이는 게 이 안구의 컨투어 때문에 생기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애교살이 있는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거 외에는 지방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지방 제거 수술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지방의 비대칭이에요. 지방 제거만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처짐을 당연히 예방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지방을 재배치를 했었다면 제 생각에는 이분은 뭐 다시 지방을 건드릴 일을 없이 그냥 피부에 처진 그 주름들만 살짝 제거하는 미니 하안검, 그런 걸로도 교정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수술 부위 유착이 과거 지방 제거술로 인해서 그 안쪽에 있는 조직들은 상처도 많이 있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되게 질긴 흉터들이 생깁니다.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유착과 흉터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재수술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방량 차이가 크면은 추가적인 지방 이식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것뿐만 아니라도 일단은 우리는 이 소중한 지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밑에 패여 있는 공간을 채우고 싶어요. 그런데 지방이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한 95% 이상은 지방 이식을 추가로 필요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정리하자면 이번 환자에서의 재수술 계획은 먼저 지방을 제거했지만 계속해서 좀 튀어나와 있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한 공간으로 재배치를 한 뒤에 보면은 당연히 패여 있는 고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지방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다가 지방을 더 이식하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참고로 제가 지방 이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는 피부에 구멍 뚫고 지방을 막 여러 군데 막 넣는 그런 캐뉼라를 이용해서 넣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지방 재배치하고 나면은 그 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 쉽게 말하면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다가 또 예쁘게 쭉 넣으면 얘네가 풍선 부풀어 오르듯이 굉장히 균일하고 울퉁불퉁하지 않게 예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붓기가 있습니다. 큰 붓기는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내로 좀 빠지는데, 잔붓기는 정말 빠르면 3주, 근데 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서너 달 정도 생길 수도 있고요. 멍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네. 한 100명 정도 하다 보면 한두 명은 좀 멍이 심하게 드는 경우를 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 들더라도 누런멍 정도, 아니면 스파청 멍 정도 들고요. 멍이 들게 되더라도 정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2주면 보통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안검 재수술 사례를 통해서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술 후에 흉터, 멍 붓기를 좀 더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성형외과 유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